정부가 그동안 계속 입법 발의를 했어요. 해서 이제 이재명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되죠. 그러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6.8%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계열사한테 매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 다 못하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 막아놨습니다. 법을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 고민이 사실은 제일 크고요. 23% 되는 그 생산 수단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그 과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들은 다 후손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금이 그러면 일대주주가 됩니다. 연금이 한 1,300조 정도 되는데요. 한 150조 정도를 국내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50여 개사, 저는 한 170개사 됐는데요. 여기에 2대주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상장사들은 지분이 20에서 30%입니다. 연금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위에서 152위까지 모든 회사의 2대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때 그 법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헌인데 제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이거 한 지가 한 5년, 7년 이렇게 돼가는데요. 이번 김문수 대통령 공약집에라도 계속 넣었고 또 측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벌 비호가 되고 이러니까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이슈가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 2대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이사 파견을 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풀까지 구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되면 또 이제 이 부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라고 다 보셔도 됩니다. 거기 2대주주로서 이사 파견을 시작한다. 그런데 실질적인 더블당의 목표는요,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예요. 그 다음은 현대입니다. 현대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어요. 한 30%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들어갔습니다. 15%로. 그럼 여기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7년 유예를 줬습니다. 두 개 한꺼번에 진행하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타켓이고 현대가 2차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그 10%인데요. 대주주가 20%라고 그랬죠. 나머지 10%가 갭이 있죠. 이걸 메우기 위해서 연금에서 사모펀드 대체투자라고 그럽니다. 이걸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그럽니다. 사모펀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 사모펀드, 기관 사모펀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자금이에요. 공적 자금이에요. 산업진흥용 자금입니다.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 이걸 해체해버렸습니다. 자본시장법 249조 12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은 잠잠해요. MBK도 이 사모펀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MBK는 여러 곳에서 받지만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예요. 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 이게 대부분의 전주입니다. 금융기관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35조 정도로 발표가 됐었는데 연금이 150조인데 135조면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요게 증권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21년도에 법개정했으니까요. 1년에 M&A가 7, 8건 일어나던 것이 지금 77건, 76건 이렇게 일어납니다. 1000% 증가했습니다. 이게 영국 가디언에서 신문이 나요. 그런데도 이복현이도 나는 참 그 친구도 좌파 경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전용 상업펀드에게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나라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코리아 벨업을 합니까? 미쳤죠. 그래서 이제 기관 전용 상업펀드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SM도 기관 전용 상업펀드 나갔죠. 오스템 임플란트 또 최근에 고려아연. 자, 더 문제는요. 이 기관 전용 상업펀드에 중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LBK 파트너스도 한 5% 정도까지 중국 자금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이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개인 회사를 세워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추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펀드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사모펀드는 5년 있다가 전주에게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사모펀드거든요. 이때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 보세요. 몇 조 되는 돈을 한국에 있는 기업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고려아연이 이걸 했다. 이것을 현금화, 이걸 에시트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돌려줘야 되죠.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중국 펀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 앞으로 네 번째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김경수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때 이미 다 한 거고 주요 세력은 장하성입니다. 이야. 장하성, 박문호, 김상조, 문재인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김경수 판결문에 첫 번째가 국민연금 무역분합대, 두 번째 스튜디오 코드, 이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이사 파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가 계속 나와요. 이번에 이게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거부권 인사를 했는데 이미 전자투표는 연금을 통해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전자투표가 뭐냐? 중국 펀드가 주총장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시진핑이 불러가지고 갔죠. 네. 이재명이 갔죠. 네. 그 현대 정의선은 미국으로 갔고 네. 31조 들고 네. 우은식이 간간이요. 그 시진핑이 불렀을 때 갔어요. 바로 시진핑이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재용이 이재용. 이재명이 어, 가지고. 삼성전자 주주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건 대회비 같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웬 놈의 펀드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중국 펀드의 규모를 저는 추정을 좀 합니다.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언제 그것 가지고도 한번 더 강의 한번 하고 싶어요. 중국 펀드 규모가 얼마나인지. 중국의 국유기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중앙국유기업이 있고 지방국유기업이 있는데 중앙국유기업이 96개 회사에 의해서 한 13,000개 정도가 관리가 됩니다. 지방국유기업보다 중앙국유기업은 국자유를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관리해요. 여기서 1대1로 관련해서 1,300개 회사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 중앙국유기업 이익이 얼마 나냐면 이것도 2018년도에 시진핑이 3연임 하려고 공개했어요. 그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때 공개되었을 때 자료를 보고 시진핑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국유기업의 1년 매출이요 540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5년치를 모으면 2,500조죠. 대한민국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열자금이에요. 그게. 그리고 달러가 중국의 순수출이 한 5천억 불 됩니다. 네, 해마다 5천억 불.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사 주식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더불당에서는 길을 쓰고 전자투표를 강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해외 전자투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법에 유배가 돼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도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이번 김문수 여기에도 계속해서 올려도 이슈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기각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자,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공산주의 개념은 경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일자리의 부교화이다. 생산수단의 부교화이다. 기업을 장악하면 국민 전체 엘리트가 다 장악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다른 것들은 다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가 꺾어지니까요. 그래서 좀 이 일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죠.